시작할까요? 네. 어, 인문수리 논술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예섬학원하고 명인학원에서 수리 논술을 가르치고 있고요. 한 15년째 수리 논술 강사였고요. 최근에 그 인문계에서 수리 논술 부분이 되게 강화되는 추세여서 여기 카이로스의 김윤원 원장님하고 이 인문 수리를 좀 해보자 그래서 제가 투입이 됐고요. 지금 현재 한양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자,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자료는 제 두꺼운 종이 요 자료랑 그다음에 요 자료 두 개거든요. 일단 이 두꺼운 자료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리 논술 한 15년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첫 해, 둘째 해 정도에 어머님들하고 이제 그 원서 쓸 때 상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자료들이 되게 방대하잖아요. 뭐 어느 학교 거 막 찾아보고 돌아오면 또 그게 또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한눈에 보는 좀 전략을 세우기 쉬운 걸 만들어 보자 그래갖고 요걸 15년 한 13년 전부터 만들어서 매년 업데이트 해갖고 지금은 이제 최종적으로 요런 포맷으로 이제 굳어졌고요. 인문 논술은 한 번도 제가 만든 적이 없었는데 어차피 그 수리 논술을 만들었고 수리 논술하고 사실 날짜가 거의 비슷해요. 인문 논술이. 그리고 들어가는 내용들도 비슷해서 제가 올해 요걸 따로 만들어서 지금 저기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살짝 오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학교가 성균관대학교가 아마 여기 자료로는 일요일 날 시험 보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수리 논술 날짜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이거든요. 요건 이런 것 좀 잘못되어 있는 거 있는데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시간 추 공지 이렇게 써 있죠. 이런 것들은 학교들이 입시호강에서 날짜는 발표를 했는데 아직 시간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뭐 여름 방학이고 이때마다 학교마다 다른 시점에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계속 제가 이 차트를 완성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9월 달에 원서 쓰시기 전에 최종 반영된 것들이 오타도 잡고 해갖고 반영된 것이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그때 말씀드리면 되고 사실 이 차트 하나만 설명드리는데 한 30분이 걸려요. 제가 보통 수리 논술 설명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오늘은 그렇게까지 시간이 안 되니까 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주 목요일 날 4시에 제가 집담회가 있거든요. 그건 저 혼자 하는 거니까 그때 오시면 제가 이 차트 보시는 법하고 여기서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은지 이걸로 그러니까 눈 한눈에 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원서를 쓰고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여기 보시면 요 위는 수능 전에 보는 학교 7개고요. 요 밑은 수능 후에 보는 학교고 이 차트의 장점은 학교 시험 보는 날짜 순서대로 제가 쭉 해놨기 때문에 성신여대랑 연세대가 먼저 시험을 보고 홍익대랑 성신여대가 시험을 보고 올해는 그 다음에 연세대, 중앙대, 가톨릭대 이렇게 같은 날 보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 이게 제가 시간을 여러 개 써놓은 학교들이 있어요. 여러 개 써놓은 학교들은 뭐냐면 뭐 인문계 자연계로 나뉘는 게 아니라 인문계인데 뭐 인문 1, 인문 2 이렇게 해갖고 저희 학과별로 달라서 요것도 요 10시 여기다가 뭐 학과를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요 10시에 보는 학과는 무슨 학과인지는 제가 따로 정리해서 나중에 또 배포 드릴 예정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죠?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문 수리 논술은 그냥 인문 논술보다는 많이 심플해요. 심플해서 몇 개 어머님들 뭐 안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텐데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건국대, 세종대, 숭실대 이렇게 있고요. 이 중에서 신경 써야 되는 학교는 한양대, 중앙대, 건국대, 세종대입니다. 왜냐하면 요 네 학교는 시험 문제가 인문 논술과 전혀 상관없이 물론
한양대, 중앙대 모든 학과가 그런 건 아니고 상경 계열, 뭐 경상 계열, 뭐 이런 것들이요. 여기는 인문 계열이랑 섞여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별도예요. 그냥 수학 문제를 내요. 그런데 제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미니 자연계 수리논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험 범위만 수원, 수투 또는 확통 이렇게 국한되고 난이도는 수리논술보다 훨씬 쉬워요. 그런데 일단 응시하는 친구들이 수학이 그래도 조금 확률적으로 덜 좋아서 간 쪽이기 때문에 그 친구 난이도는 자연 계열에서 보기엔 엄청 쉬운데 그래도 인문계에서는 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험 문제들입니다. 일단 연세대는 문제 자체는 진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 범위가 그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하고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y는 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이렇게 되면 뭐 그래프 그리고 이런 그런 행위를 했다면 여기서는 그 x에 대한 사회적인 현상을 설명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 어느 회사에 그 산의 그 수직적인 제가 기억이 잘 수직적인 그 척도를 뭐 수직 평균적으로 뭐 어떤 인간관계 그다음에 수직적인 인간관계 뭐 이렇게 척도를 만들어 갖고 그거를 변수 x로 두고 그러면 뭐 그 함수를 fx는 뭐 다항함수로 준 다음에 그 x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모델링하는 것들을 좀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이거 애체 안 하면 생소하지만 해보면 하나도 안 어려운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뭐 모의고사나 아니면 내신에서 해보지 못했던 그런 거여서 그런 연습만 조금 해보면 그 다음에 수학 문제 푸는 건 되게 쉬워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한양대, 중앙대, 건국대, 세종대는 한양대는 수원, 수투, 확통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앙대는 확통 중에 통계 파트만 대부분 나왔어요. 그리고 건국대랑 세종대는 수원, 수투까지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교들은 한양대랑 건국대랑 세종대를 묶어서 제가 여름방학 때 2회 특강을 할 거예요. 수원, 수투로. 그리고 한양대랑 중앙대를 묶어서 확통 2회 특강을 할 겁니다. 한양대만 4회 준비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2회씩 준비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제가 다른 학원들이 설명회 하기 전에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좀 디스 같기도 하지만 이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진행하는 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중앙대가 확통만 나오는데 수원 수투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얘네들은 그냥 풀이형 문제가 나오는데 연세대학교 같은 문제를 풀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요거는 따로 떼어서 최소한의 그 효과적인 공부를 하시는 게 제 판단으로는 옳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참고로 세종대가 작년에 시험 범위가 수학, 수원, 그 다음에 수투 없이 미적분이었어요. 근데 문과인데 미적분이 들어가서 조금 의외였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도 미적분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난이도도 상당했어요. 꽤 높았어요. 문과 학생들이 풀기에는 상당히 높았는데 이거 풀 아이가 별로 없었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는 수원 수투까지만 나옵니다. 미적 아마 해봤더니 채점이 거의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꾼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수원 수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통 그 모의 논술 많이 연습하잖아요. 그리고 작년 거 저희 시험 문제로 많이 연습을 하시는데 세종대는 작년 거를 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유형만 어떤지. 근데 유형은 다 똑같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중앙대 통계 파트에서만 나오는데 문제 난이도 높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확통하는 친구들이 하기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쓰는 연습 조금 하고 그다음에 파이널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어머님들 제가 나누어 드린 요 자료 그대로 제가 여기다 놓은 거고요. 그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다 여기에 들어 있으니까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세종대. 숭실대학교는 올해 마지막으로 수학 문제가 나온다고 하고 내년부터는 안 낸다고 했거든요. 여기는 특히 그 연세대랑 마찬가지로 수학 문제이긴 한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인문 논술적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좋을지를 뭐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뭐 설명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문제도 되게 수학 자체가 너무 쉬워서 요건 제가 방학 특강으로도 넣진 않았어요. 자, 요거는 어머님들 자료에 지금 없는데요. 제 여름방학 때 특강을 시작하기로 할 건데 이 금요일 날 한양대, 건국대, 세종대로 수원, 수투까지 하는 2회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달아서 같은 금요일 날 한양대는 계속 가는 거죠. 확통을 하고 이때 중앙대가 확통을 하러 들어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은 연대 기출풀이 1회, 2차, 2회차가 있는데 여기도 수능 수학 1, 2등급 정도 되는 친구면 1회차만 해도 돼요. 2회차까지 할 필요 없어요. 1회차 해갖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델링하고 하는 그 연습을 좀 해보시면 충분히 대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밑에 제가 뭐 저는 수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첨삭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대치동에서 오랫동안 수업한 강사님들이면 그쵸, 첨삭이랑 이런 것들은 뭐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려도 이거는 뭐 할 수 있으니까 요거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끝났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학이 약한 친구들도 준비를 좀 하면 상대적으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기회니까 놓치지 마시고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자녀의 대학을 바꿀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험 범위는 연대도 그렇고 다 써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시험은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제가 보면 그 옆에 그 밑에 제가 최근에 나온 시험 문제들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네, 어머니, 그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연세대학교가 고교 교육과정 보통교과 전체 진로 선택 포함이면 요건 기하까지 다 포함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문제는 2차 함수에서 다항 함수에서 다 나오고요. 3차 함수, 2차 함수에서 그동안 그랬어요. 물론 갑자기 변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기하까지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양대도 미적분 기하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 시험은 수원, 수투, 그 다음에 확통도 원래 최근에는 수원, 수투만 나왔고 확통은 안 나왔거든요. 2년 동안. 근데 3년 전, 4년 전에 확통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이 학교가 원래 확통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는 확통까지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기하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럼 다 같이 망하면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되었죠?